것으로 서사갈래인 봄봄 소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봄은요, 봄봄봄 봄이 왔어요. 노래 아시죠? 봄이라는 게 이제 스프링, 봄,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다의 명사형, 나만 바라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다의 명사형의 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뭐 오늘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벚꽃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봄이 무르익은 계절이라서 봄봄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또 본다 라는 뜻의 봄봄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적이냐? 제목이 중의적이다. 중의적이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봄봄의 제재 연구 갈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하나씩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연어부터 갈래? 네. 농촌 소설이다 했지 얘들아. 농민 소설이 있고 농민 소설, 농촌 소설이 있어. 차이점이 뭐냐면 농민 소설은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이에요. 지주 세력과 소장농의 갈등 이런 걸 다루는 소설, 일제강점기 때. 자, 그게 농민 소설이고, 농촌 소설은 농민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의 삶을 그려내는 소설을 농촌 소설이라고 해요. 그냥 다 통칭해서 갈등이 안 드러나도 됩니다. 참고로 이 작품도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 소설인데 농민 소설 아니고 뭐라고? 농촌 소설이라고. 자, 민경이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다. 웃긴 장면 나오고요.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나오고 나가 주인공이에요. 작품 소개 서술자가 되겠죠. 다음. 시간적 1930년대. 너 책 있어? 네. 네. 그 다음. 네, 강원도 산골마을 시골이고요. 제재. 네, 성례가 혼인을 이제 성례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얘기, 결혼담. 나 어저께 또 우리 애순이, 네? 폭삭 이거 나도 이제 정주행 이제 시작했는데 2화까지 봤어요. 또 어제 또 눈물 짜고 했는데, 자, 결혼을 이제 하겠죠? 우리 애순이. 자, 나와 점순이, 여기 또 점순이네요. 점순이가 성례를 한다. 네. 점순이? 자, 주제. 주제 민경인가? 익숙한 대릴 사이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해학적 갈등. 네, 대릴 사이가 뭐냐면 데려온 사위야. 대릴 사이가,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농경국가였잖아요. 농경국가. 우리나라는 원래 지금은 뭐 남아선호 사상이 없지만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너네 농사 안 져봤겠지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너네 한자 산의 남이 있잖아요. 산의 남. 산의 남자가 이렇게 쓰는데요. 어떻게? 밭전자에 힘력자를 쓰는 게 산의 남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힘, 밭을 가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농경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칙칙한 아들보다 살가운 딸을 요새는 또 더 좋아하는 추세인데,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우리 집에 딸이 없네? 아들이 없네? 농사 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사위를 데려오는 거야. 사위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 그러면서 재산도 물려줘. 농사도 같이 지어. 이게 바로 대릴사위야. 그리고 이 대릴사위가 어떻다고? 어수룩하다고, 약간 좀 멍청한 그런 캐릭터고요. 장인이 아주 교활한데요. 결혼 시켜줄게 하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노동력 착취를 합니다. 알겠죠? 자,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하나씩 읽어. 상황을 과정들이 결정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서술 순서를 뒤바뀐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네, 그 다음. 나윤아? 토너가 피소가 등을 사용하여 형토적인 느낌의 한정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라는 인물이 결혼을 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자, 발단부터 한번 볼게요. 장인님, 한 문장씩 번갈아 수 있겠어요? 이제 저 점점점점 생략 이게 뭐냐면 결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자식아 성례고 모두 붙여 자라야지 하고 있다. 네, 아이고 뭐 잘해야지 좀 키가 잘해야지 어른이 돼야지 결혼을 시켜주지. 저 꼬맹이를 왜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자, 다음. 이가 뭐예요?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이것.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정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네, 점순이의 키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점순이의 키 옆에 뭐라 쓰냐면 표면적 이유라고 씁니다. 표면적 이유.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안 시키는 점순이의 키가 작아서 아직 안 자라서. 옛날에는 이제 얘들아 결혼을 좀 빨리 하면 20살 전에도 많이 시켰어요. 알죠? 그리고 애도 낳고 다 했습니다. 너네도 이제 뭐 성교육 받아서 알겠지만 너네 몇 살이야? 17이냐? 옛날이면 이제 시집 장가갈 나이야. 자, 아무튼 점순이가 그렇고 근데 점순이 키가 작다고 칩시다. 그럼 키는 몇 센치 이상 되면 결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키가 무슨 상관이에요. 2차 성징이 일어나고 하면은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여기에 와서 전원 푸너가 일하기를 3년 하고 그가 후 6달을 동안을 했다. 3년 7개월을 돈 안 받고 일했다고. 돈 안 받고 일했다고. 무임금으로. 봉사했나? 결혼을 시켜준다고 해서 일을 한 거야. 자, 그런데도 미처럼 자랐다니까 이 키가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경문입니다. 네. 너네 같으면 결혼시켜준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시켜준다. 라고 하면서 3년 7개월 동안 일하라고 하면 할래 안 할래? 할래? 예.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어수룩한 성격이에요. 어수룩한 성격. 성격이 좀 약간 뭐랄까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 그쵸? 자, 어수룩한 성격이라고 말해줬어? 보여줬어? 보여줬어요. 보여주기. 무슨 제시야?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 다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점순이가 안주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때 볼 수 없이 그만 공경하고 온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래서 나는 어째 계약이 잘못된 걸 같다. 이태는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적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네, 계약을 제대로 안 했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려 했으니 누가 내 지키고 손든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 것. 야, 그나저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너네도 뭐 알바하는 애들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사람 믿지 마. 사회에는 진짜 별별 사기꾼 개자식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줄게. 일단 지금 좀만 도와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내가 그만큼 보상해 줄 거야. 자, 이런 사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잘해줄게 이런 사장님 있잖아? 그럼 뭐라 그러면 사장님 근로계약서부터 쓰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람의 키가 모르는 자연 중에 이렇게 내 키에 모르는 벌어지는 일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네, 뭐로만 그랬습니다. 뭐로만 벌어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네 이런 말 들어봤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스 타든지 KTX 타든지 비행기 타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이 뭐로가 뭐냐면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알겠어요? 자, 뭐로가 뭐라고? 옆으로. 그러니까 점순이가 키가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옆으로만 벌어진다. 아, 몸매가 좀 똥똥한가 봐요. 자, 때가 때가 되면 장인님이 말이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해명했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야 돼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저 쉼표예요? 아니야, 마침표예요. 그만. 그만 좀 가세요라 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나도 좋을 건 아니냐. 네, 알아서 결혼시켜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시침이 TV를 따고 고개 보여주기가 나올까 정신치레 헐떡 뛰고 이야기합니다.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잘못한 사람이 되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명색이 영상이 좋은데 잘 침략해 생각보다 예쁜데요.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다. 승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쑥맥이라는 게 뭐냐면 콩인지 볼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야. 어리석은 사람을 쑥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쑥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자기가 어리석은 걸 알아. 언젠가는 하도 복잡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나는 우리는 장인님이 대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거 없다. 운물길 인물길에서 어쩌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든 어린이로 재보고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치 가서 괜히 기도. 재미가 이제 비속어예요. 이런 님이 이런 욕 들어봤어요? 이 비속어인데 님이 같은 재미 이런 비속어예요. 아이고 진짜 키도 지랄 같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한 거야. 자기가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안 자라 이런 거지 하고 이거 참 예 불만인 거죠. 이런 비속어는 사실감을 드러내는 현장감을 드러내는 기능도 합니다. 사실감 현장감 아무리 잘 봐야 돼. 겨드랑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모양이야. 개 돼지는 푹푹하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붙들어 궁리도 해보았다. 네 쟤는 왜 이렇게 안 클까? 아하 아하, 물동이를 잡고 있니까 뼈다귀가 움츠라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기르고 주었다. 아 그러니까 물동이가 무거워서 그런가? 라는 거야.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진짜로 그럴까? 책가방이 무거우면 키가 안 크나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무거우면 키가 자, 챗 GPT의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가방이 무겁다고 해서 키가 직접적으로 안 자라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무거운 책가방이 주는 나쁜 영향 1. 자세가 나빠질 수 있어. 2. 근육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 3. 성장판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 아 그러네요. 관련이 있나봐요. 역시 우리 GPT. 자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대신 들어줬다는 거야. 약간 뭐랄까 츤데레 아래 츤데레?
나무를 하나도 없는 수능방에서 올려놓고 점심에 계속 소개해줘서 그러면 저는 똑같다 놓고 듣고서 드릴테니까. 자, 치성을 들었대 기도를 한 거야, 고사를 드리고. 왜? 점순이 키 크게 해달라고. 그죠? 어떻게? 어떻게 되먹은 긴지 아무래 이래도 막무가내니. 네. 내가 볼 땐 다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래? 그래 내 어떻게 싸우시지 결코 장인님이 있다든가 해서 말이다. 자, 여기 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어저께 싸운 것이지. 장인님하고 싸웠습니다. 언제? 어저께. 자,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사적 전개라고 해요. 서사적 전개. 근데 이 서사적 전개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행적이라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역행적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순행적이라고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역순행적이에요. 자, 뭐를 너 일어나, 태율아. 일어나, 정신 차려. 씨. 일어나서 읽어, 너. 일어나라. 아예. 일어나라고. 오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나또 생겼다. 네, 한 바퀴 돌 동안 일어나 있어. 다음 2. 내가 저런 진심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심어서 뭘 하는 거냐. 네, 해마다 네. 장인님이 아랫배가 이렇게 불려진다는 건 장인님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아이고 배야. 난 물부터 말고 배를 씻어주면서 그대로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 꼈던 벼당 김치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너도 털썩 주저앉았다. 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이고야 하면서 꾀병을 부리는 거야. 일하기 싫어서. 왜? 결혼도 안 시켜주니까. 돈도 안 주고. 일이. 일이 안당 적법을 내가 배 아프면 그만이니까. 파릇파릇 돋아 오른 불 한 습을 뜯어 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 그래서 꾀병을 부르면서 장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똥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당신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이래? 응? 또가 빠졌는데? 왜 또 이래? 또라는 거 보니까는 내가 꾀병을 부른 적이 처음이야? 아니면 몇 번째야? 네, 몇 번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가끔 짜증이 나면 나도 꾀를 부리는 거야. 다음.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을 외술을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장인이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싸대기를 때렸어요. 너 꾀병이지? 이러면서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이게 뭘 알 수 있죠? 장인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장인이 폭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폭력적인 성격이라는 걸 보여줬어, 말해줬어?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제. 간접 제시입니다. 다음. 이 자식아 이러다 말면 누굴 마음에 들 샘속이냐? 너 나 망하는 거 보려고 그래? 다음. 이 대가리 까놀 자식. 네, 이 대가를 까놓은 자식 비속어죠? 비속어가 해학적 기능도 있습니다. 해학적 기능.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장인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했다. 장인님은 폭력적이고 손버릇이 나쁘다. 자, 말해줬어? 보여줬어? 말해줬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또? 또사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유는 장인님이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장인한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야. 자, 다음.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세 놓고 요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자, 요필이가 이제 별명이에요. 원래는 봉필인데 언어 유희한 거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한 거야. 발음의 유사성, 언어 유희. 자, 다음.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보다는 내 배참몽댕 마름으로 더 잃었다. 자,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저는 마름이란 욕차라고 사람 장치고 그리고 생기길 호박게 갖다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똑 됐다. 딱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딱 맞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요.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는 소장농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 농촌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잘 봐. 지주가 있어. 지주가 땅 주인이야. 그 밑에 마름이 있어요. 그 밑에 소장농이 있어요. 자, 지주는 땅 주인이니까 돈이 많겠지. 마름은 뭐냐면 중간 관리자야. 중간 관리자고 소장농은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농사는 소장농이 다 지어. 근데 누가 가져갈까? 지주 가져가고 마름 가져가고 남는 거 소장농이 가져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계급 갈등을 많이 다뤄. 왜? 이 농사는 내가 다 줬는데 왜 다 뺏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짜증이 나서 계급 갈등이 일어난 거야. 다만 이 소설은 농민 소설이라고 농촌 소설이라고? 농촌 소설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농민 소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급 간의 갈등이 중심은 아니에요. 장인이 마름인 건 맞아. 중간 관리자인 건 맞아. 다만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진 않아. 살짝 나와, 살짝. 동네 구장한테 따지는 장면에서. 뒷장면에 나오는데 일단 더 볼게요. 장인은 마름이야. 그리고 마름은 중간 관리자인데 중간 관리자가 소장농들을 괴롭히겠지. 성격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너네 우리 남학생들 알아둬야 돼. 군대에 가잖아? 누가 제일 높아? 몰라? 병장이 제일 높잖아. 짝대기 4개. 근데 병장이 그 신임들을 갈굴까 아니면 상병이 갈굴까? 상병이 갈구는 거지. 병장은 그냥 눈빛만 딱 준 거야. 야, 쟤 좀 해. 그럼 상병이 가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마름이 별로 인식이 안 좋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 다음 볼게요. 자기니 단발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제발 롯데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연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자, 그렇게 땅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잘린다라는 거야. 너 이제 땅 안 빌려줘. 이런 식인 거야. 중간 관리자니까. 자, 다음. 그러면 로이부터 돈도 안 벌고 술도 못 먹고 군대 있으면 돌아치는 그 땅을 슬쩍 돌아왔네요. 소작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야. 달기라든지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나도 일하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인은 이런 뇌물 받아먹는 놈이야. 마름의 횡포인 거죠. 마름의 횡포. 자, 이 바람에 장인잎 집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네 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인은 좀 돈이 많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장인은 어쨌든 상황이 네, 탐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탐욕적. 욕심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큰 소리하는 지기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장인은 나한테 큰 소리 못한다. 장인도 나한테 껌뻑 죽는다. 왜? 농사 져야 돼서. 뒷생각은. 뒷생각은 더블 뺨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눈
일 안 하고 있는 집으로 그냥 가는 사람이니까. 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자, 장인의 거친 성격이네요. 잠을 잔다고 돌을 던져서 발목을 삐게 만들었어. 사날 사날씩이나 번순 행동 알았더니 종당에는 그만을 상두지 않았다. 자, 내가 병이 나서 일을 못하면 누구 손해게? 장인 손해지? 그러니까 장인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